자,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자, 되게 익숙한 시기도 한데, 자, 우리 내신용으로는 또 이제 처음 다루죠. 자, 제목이, 자, 윤동주의 시인데요. 자, 똑같아. 자, 우리 윤동주 하면은 이제 성찰이나 이제 반성의 키워드를 자,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요때는 딱 이제 윤동주가 성찰 반성하기 딱 좋은 때야. 센치한 밤에, 좁은 방에서 홀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 자, 이 윤동주가 쉽게 쓰여진 시를 쓸 때, 자, 요때 딱, 자, 일본에서, 자, 유학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일본에 유학을 한 이유는 문학을 더 공부하기 위함인데, 요 당시 일본 유학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 되죠. 자, 이게 친일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자, 창씨 개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고작 문학을 배우기 위해 이제 시대 현실을 뒤로 하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는 자, 그 소극성. 자,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일본 유학 중인 대학생 신분에서 쓴 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자, 바로 본문 가셔도 좋겠다. 자, 본문 24쪽에 있네요. 자, 24쪽을 보면 자, 창밖에 여기에 연이 되게 많아요. 자, 연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연 구분은 전 하면서 갈 겁니다. 자, 1년을 보면은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하는데 자, 일단 밤비가 자, 속살거린다라고 하는 자, 요 말이 있는데 속살거린다가 속삭속삭거린다 속닥거린다 요 정도의 말로 보면 돼. 자, 밤비가 나에게 말을 걸리는 없으니까 자, 이 속살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자, 의인법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자, 큰 의미는 없고 작중 생동감을 더해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자, 이 밤비의 의미야. 자, 밤비 자, 1번 자,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나 날씨를 알려주는 소재.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이제 어두운 밤이잖아. 자, 요걸, 자, 일제 강점기 절망적 상황으로 보셔도 되고. 자,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 자, 밤에 비 내리면 사람이 센치해진다고. 자, 이때 뭘 시작하냐. 자, 내면에, 자, 성찰을 해보는, 자, 시간이기도 한 거야.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의미 고루고루 잘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밤비는 속살거리는데,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자, 육첩방은, 자, 남의 나라라고 나오지. 자, 여기서 남의 나라는 어디겠냐? 자, 일본일 거고. 자, 이 육첩방은 자, 그 당시에 일본식 다다미방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넓지 않은 몇 평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방인데, 자, 그러면 이 육첩방은 이제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 자, 첫 번째. 자, 단순한 공간적 배경입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좁은 방이야. 자, 그래서 나에게는 억압과 자, 구속의 공간이기도 한 게 요 육첩방이라고. 자, 그러면은 1년의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자, 1년은 화자가 본인의, 자, 처지를, 자, 인식하는, 자, 그 시작 단계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1년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우리 2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2년을 보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시 적기를 시도를 하려는 장면 같은데, 자, 이 시도 장면 전에 시인이라는 것은 자, 슬픈 천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명은 운명이란 뜻이야. 운명. 자, 그러면은 자, 이 운명을 자, 굉장히 슬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인 본인이 있는데 자, 이 시를 쓰는 게 슬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를 쓰는 건 그냥 문학 활동을 하는 거지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슬픈 천명은 실상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 이 시인인 본인이 자, 가지고 있는 소극성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걸 슬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려 하지는 않죠. 자, 그러고 이제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뒤에 자, 3년으로 가볼까요? 자, 3년의 내용을 보면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학비봉투는 자, 일본 유학비네, 그치? 근데 이게 땀내와 사랑내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줬다라고 하니까 자, 이 학비봉투는 누가? 자, 부모님이 보내주신 자, 일종의 사랑이다, 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혼자 힘은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유학을 보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연으로 넘어가면은, 자, 뭘 끼고? 자, 대학 노트를 끼고, 자, 날 뭘 하러 가네? 자, 늙은 교수의, 자, 강의를, 자, 들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대학 노트가 있는데, 자, 이 대학 노트는 뭐 쉽게 말해 지금 본인의 신분이 자,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상징적인 내용이 교수의 수업을 들으러 가겠지, 대학생이니까. 자, 근데 하필 이 교수가 또 노교수야, 늙은 교수. 자, 이 교수를 우리가 뭘로 잡냐? 자, 지식인으로 잡아보세요. 자,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늙은 지식인이래. 자, 우리 늙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태의 사람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뭘 붙이면 좋을까? 자, 소극적 자, 지식인이라고 붙여주려고. 자, 마치 본인의 처지를 보듯, 자, 나는 이렇게 일본 유학을 소극적으로 와서 나는 소극적 지식인에게 자, 이 문학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상황이죠. 본인의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우리 5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5연은 시대상이 나올 거야. 보면은,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자, 어린 때, 자, 동무들. 자, 내가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동무들을 하나, 둘, 자, 잃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자, 일종의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잃어버리는 걸 세모. 자, 이게 진짜로 실종이 됐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 동무들을 잃었다, 친구들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일제강점기의 절망적 상황임을 알려주는 거야. 자, 4연까지는 이제 현재 본인의 처지를, 5연은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 6연으로 가볼까요? 자, 6연을 가보면, 자, 어디? 자,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합니다. 자, 6연 별표 다다다다다. 자, 우리 그 지난 1차 시에 뭐 했습니까? 1차 시 수업이 바로 뒤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1차 시 때 우리 수호제기 했어요. 수호제기. 자, 수호제기에서 내가 뭘 언급했니? 자아의 분열을 언급했다고. 나를 둘로 나눠 본질적 자와 현상적 자로 나누는데 요 시도 그렇습니다. 자, 6연의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나가 등장을 해. 자, 근데 이 나를 아직은 깨달음에 뭔가 있거나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의 나를 자, 세모 한번 쳐주자고. 자, 6연에 등장하는 나는 자, 현상적 자, 자라고 불러요. 뭐 현실적 자라고도 하고 현상적 자라고도 하고 자, 근데 부정적인 모습. 자, 뭘 가진? 소극성을 가진 자기 모습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무얼 봐라. 나는 할 때 둘 다 세모예요. 자, 둘 다 세모.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내가 뭐 한대요? 자, 침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전이 우리 침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침전 물은 들어봤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우유에다가 뭘 타, 물에다가 뭘 타, 그러면은 가만히 냅두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가라앉기 시작하잖아, 그지? 알갱이 같은 게. 자, 그 가라앉은 알갱이들을 우리 침전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라앉음의 이미지가 있어. 자,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축축 처져.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무기력이라고 할 거야, 무기력. 자, 무기력이라고도 하고요. 자, 또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자, 무기력에 더해, 여기가 바로, 자, 내면, 자, 성찰이 시작된다라고도 봐. 자, 사람이 내면 성찰하려면 아까 우리 밤빛처럼 되게 센치하고 조용하고 좁은 곳에서 홀로 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게 시작되는 게 이제 또 6연입니다. 그러면 6연 이후에서야 긍정적 자아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자 7연으로 갈까요? 자, 7연이 다음 쪽이네. 자, 7년에 보면은 인생은 살기 어렵대. 자, 살기 어려운 요 일제강점기 절망적 상황을 자, 또 뜻하는 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주제구가 있죠? 자, 시가 이렇게 자,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뭐한 일이다. 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성찰이지, 성찰의 결과지. 자, 부끄러운 애 동그라미 치고. 자,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자, 소극성을 가진 것은 나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성찰의 결과입니다. 성찰의 결과. 대부분의 윤동주 씨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자, 이게 이제 7년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우리 8년 보세요. 자, 8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육첩방은, 자, 남의 나라.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니? 1년이랑 순서만 다르지 똑같이 생겼죠. 자, 근데 주의합니다. 자, 이걸 절대로 수미상관으로 잡지 마세요. 수미상관은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 시는 자, 뒤에 두 개 연이 더 있단 말이야. 그지? 수미상관으로는 잡지 말고 자, 일종의 자, 1년의 자, 대꾸라고 잡습니다. 대꾸. 자, 근데 1년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야. 왜? 자, 1년은 본인의 현재 처지를 인식을 해요. 자, 인식을 하고 끝인데, 이 8년은 어디 이후야? 6년과 7년 이후에 이제 나오는 년이잖아. 그지? 자, 1년이랑 6, 7년이 지난 8년의 차이가 뭐니? 내면의 성찰을 했느냐, 마느냐,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마느냐. 자, 요 차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이 8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 자, 현실을, 아까 우리 1년이 현실을 인식하는 거라며. 자, 그러면 이번에 현실을 재인식하는 거지, 재인식. 자, 그러면은 무언가 변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연으로 가봐. 자,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할 거야. 자, 보면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자, 여기 보면은 등불을 밝혀 자, 어둠을 내몰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 밤이라든지 어둠이라고 하는 시어를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나 자, 일제강점기 상황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의 등불은 일제를 몰아낼 수 있는 일종의 자, 희망이 되거나 아니면 조국의 광복을 바란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등불과 어둠, 밝음과 어둠 또는 의미의 자, 대조를 가지는 구절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네. 아침도 밝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아침이라고 하는 시어도 덩달아 자, 동그라미 치고 등불과 동일한 시어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즉 희망과 광복을 기다리는 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최후의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후의 나. 자, 그러면 여기서 최후의 나는 동그라미 자, 뭐랑 다르다? 자,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자, 본질적 자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내면적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면적 자. 자, 긍정적인 의미고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 적극성을 가지기 시작한 나라고. 행동을 하진 않지만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 되냐면요. 자, 마지막 시변입니다. 자, 시변을 보면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래. 자, 이 시변을 보면 내가 자, 나에게 자, 뭘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자, 손을 내민 다음에 자, 나랑 어떤 행위를 한다고? 자, 악수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나와 이 나를 최종적으로 구분을 할 거야. 자, 잘 봐. 자, 이 악수를 내미는 쪽이 있고 악수를 받는 쪽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미안해 라고 하거나 이제 뭐 싸우고 화해할 때 보통 이제 악수를 한다고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둘이 싸웠어. 한 명은 좀 꽁한 애야. 한 명은 그 지 잘못한 거 있어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한 명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사과할 줄 아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악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가 악수를 내밀겠냐? 적극적인 애가 아니면 소극적인 애가? 적극적인 애가 손을 내밀겠죠. 그러면 자, 앞에 있는 나가 자, 뒤에 있는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나가 내면적 자아, 자, 이거 뒤에 있는 나가 현상적 자아라고요. 자, 얘네들이 악수를 한다는 소리는 자, 뭐라고? 두 자아의 자, 화해를 보이는 거야. 자, 일종의 내적 갈등의 해소라고 볼 건데 자, 이 두 자의 화해의 결과는 뭐다? 이 화자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자, 태도 변화. 자, 요게 이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보면 자, 1년은 본인 처지를 인식해.
자, 내가 이제 이런 밤비가 속살거리는 이제 육첩방이라고 하는 좁은 방 안에 구속돼 있고,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연으로 가면은, 이 시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자, 굉장히 슬픈 천명이래. 네. 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 다음 3년에는, 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 학비 봉투를 받아서, 자, 대학 노트를 끼고, 자, 이런 소극적인 지식인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구나. 자, 그러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린 때 동무들은 죄다, 자, 내 곁을 떠나가거나, 잃어버리거나, 실종되거나, 죽거나. 자, 이랬고,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견에서 어때요? 자, 나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가, 자,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무기력과 동시에, 자, 내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 자, 그러고 7년으로 가면은, 자, 드디어, 자, 그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8년으로 오니까, 자, 내가 있는 육첩방과 밤비가 속살거리는 상황이 현실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현실 재인식 이후에 9연부터 어떻게 돼요? 9연부터 10연까지는 적극성을 가지게 된 또는 자, 희망을 말하거나 자, 이제 바라게 되는 나의 모습이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고 나서 10연에서는 이 과거의 소극적이던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 이 소극적인 나와 자, 이제 적극성을 가지게 된 나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을 하면서 나는 결국 태도 변화 끝에 적극성을 가지게 된 자, 태도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안타깝게도 윤동주는 이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일제 인체 실험 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죠? 자,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대학생 때 쓴 시니까 요 시를 쓰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신 거죠. 이제 윤동주가 25인가? 그때 이제 죽었다라고 하니까. 자,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대표 시 이제 쉽게 쓰여진 시고요. 자, 보통 이제 비교를 한다면, 조금 꼬아서 낸다라고 하면은, 억지 꼬아서 내면 수호책이랑도 엮을 수 있고, 뭐, 이제 요 쉽게 씌어진 시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뭐, 거울 요런 시가 있습니다. 이상시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프린트로 나오거나 언급이 되면은, 별도로 이제 수업 진도로 넣을 예정입니다. 넣을 예정이고, 일단은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